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대요. 예, 아베, 예, 아베의 밑장 빼기에 대한 얘기를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고트 예산입니다. 고트 예산. 고트가 뭐냐면요, 관광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도 안 하고 관광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관광 관련 종사자 70%가 폐업 상태, 50%가 해고가 돼 있는 지금 일본 안에서 가장 문제가 심한 부분이 관광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제 그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뿌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지까지 가는 뭐 비행기 값을 반땅을 해준다든지 호텔비나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것들을 막 풀어가지고 여행을 활성화하자. 중국이 쓰고 있는 정책이랑 마찬가지야. 근데 니네들은 아직 그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갖고 이제 그 왈가왈부의 시점이 아닌데 이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아직 얘네가 이제 지금 해결 문제도 안 한 상태에서 끝나고 난 다음을 대비하는 자체가 시기적으로도 웃기는 거지만 시작하기 전에 좀 삐딱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고강렬인데 내가 보기엔 조만간 어디서 이제 손도끼 날라올 상황인 거예요. 아베 같은 경우에는. AS를 먼저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게 이제 중소기업 지원금 교부 비리 얘기했었잖아요. 중소기업에다가 200만 원씩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민간 기관한테 위탁을 했는데 걔네들이 결국은 댄스가 세운 민간 기관이었고 그걸 다시 재하청하는 과정 중에 25억엔을 퉁쳐가지고 댄스한테 재하청을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댄스는 지가 이 민간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서 20억을 챙겨 먹고 그 돈을 받아갖고 지금 실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댄스가 이 실무 집행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여기 있는 교부금들을 엉뚱한 데다가 실행 예산으로 다 써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산을 받아갖고 이걸 돈으로 나눠주려고 하면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는 가시죠? 이게 돈을 받아서 나눠주려고 하면 서류 접수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되고 인력도 파견해야 되니까 사무실을 이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경비 쪽으로 사무실을 이제 털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무실을 무려 120군데가 넘는 사무실을 추가로 내겠다는 거야. 사무실 120군데를 내면요. 보증금에다가 집기에다가 월세에다가 직원 월급에다가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위탁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갖고 850억에 약 우리 돈 1000억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하면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단법인한테 769억에는 위탁을 했어요. 그 중에 25억에는 재하청 주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받은 데가 없어요. 재하청 주려고 마음먹은 놈들이 그걸 제대로 나눠줬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받은 회사가 댄스인데 얘네들이 받아서 하는 일이 뭐 실태조사나 실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무실을 120군데를 전국에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다 사무실을 차리고 보니 돈이 모자란다는 거야. 나눠줄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800을 또 보태주니까 무려 1600억엔. 이거 얼마야? 거의 우리 돈으로 2조 가까운 돈을 댄스한테다가 일단 몰아주겠다는 거야. 중소기업 지원하다.
이거 말이 너무 많이 떼는데, 진짜로. 이거 20% 말이 또 떼면, 이 정가인 것 같아. 좀 이따 등장하지만. 2조,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인데, 20% 떼면 4천억인데? 4천억이 경비로 지금 날아가게 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보다 훨씬 더 큰 굿즈가, 일본 방송하니까 일본 말이 계속 나와요. 네. 훨씬 더 큰 굿즈가 아까 얘기한 고우트 예산에 있는 겁니다. 네. 고우트 트래블, 네. 여행 상품 보조. 그러니까, 뭐 3박 4일 여행에 뭐 제주도 100만원 그러면 50만원 정부에서 까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우트 잇, 네. 음식점에서 쓰는 할인 쿠폰입니다. 이벤트를 여는데도,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든 뭘 하든, 이벤트도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점가한테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동거리에다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늘부터 이 가게에 무조건 20% 세일해. 아니면 30% 세일해. 세일해서, 모자라는 게, 세일해서 까지는 금액은 국가가 보조금으로 줘. 이걸 하겠다는 게, 지금 고우트 캠페인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총 얼마냐? 1조 6,794억엔. 우리 돈으로 20조에 쉽게 계산. 네. 20조 원이라는 돈을 이 캠페인에다가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직 진해 그 코로나도 완전히 완치가 안 돼갖고 재확산이 되네 어쩌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20조엔을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바르겠다는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아까랑 똑같아. 네, 돈 나눠주는 거랑. 이러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거를 이제 실행할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실행할 업체, 이 티켓 만들어서 뿌리고 뭐 이거 관리할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업체한테 위탁비로 책정해놓은 금액이 20%, 약 3조 5천억 원 정도를 업체 운영비로 해갖고 별도로 빼놨다는 거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20조 원 하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3조 원을 이거 뿌릴 민간 업체 몫으로 딱 미리 배정을 해 놓은 거야.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맞아요. 유령 회사 얘기가 많으니까.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왜? 수의 계약을 했더니,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 야당이 불만이 많아.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5월 26일 날 냈습니다. 자, 20조 원 쓸 고우트 캠페인에 참여할 업체들 나와라. 응모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응모 마감이 언제냐? 6월 1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조 원을 쓸 계획을 만들어 갖고 오는데 여행 상품에서 식당 뭐 상가까지 다 운영을 하겠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를 하는데 일주일 안에 이 계획안을 세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늦게 주면서. 야, 신속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아베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특이한 조항을 붙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중간다에 있는 중소사업 위탁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노랑풍선이나 무슨 뭐 하나투어 같은 큰데 아니고 지방의 조그만한 회사도 계획만 좋으면 니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켰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조 일주일 후에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쓸지 저한테 계획서 한 번만 써주실래요? 제가 10조 재벌이라서 20조 정도 제가 가볍게 밀어드릴 수 있는데 대신 일주일 안에 계획을 찬찬히 세워보세요. 네. 원 단위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이거 조사해갖고 오시면 20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래갖고 20조 탈 수 있겠어요? 이 계획에 응모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6월 1일 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바로 또 야당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웬 놈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돈 쓰는데
그 20% 가까운 돈을 갖다가 사업비로 책정해서 주는 것도 이상한데, 일주일 만에 이걸 해오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이 아닙니다, 사실. 일단, 온라인으로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등록하는 게 일주일이고요. 나중에 사업 설명에는 일주일 더 줘서 6월 8일 날까지 하면 됩니다. 그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무려 일주일을 줬기 때문에 2주일 동안 연구하면 충분히 20조 쓸 수 있는 사업 규모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이미 업체 있어요. 아마 지방에 이름 모를 업체. 아마도 시모노세키라든지 뭐 이런 아니 뭐 우연이지만 이제 아베 지역구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 있는 이제 중소업체가 완전히 꽉 짜여져 있는 예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예산을 계획서를 다 만들어갖고 올 겁니다. 내가 그 예산을 따내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앞에 교부금처럼 정당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3조 5천원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 예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는 이제 밑장을 빼다 보니까 하도 야당이나 국민들이 지켜보는 눈이 이상하니까 아예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지만 수의보다도 더 뻔뻔한 계약을 이렇게 밑장을 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명박이도 울고 갈 스킬이에요. 옛날에는, 이 명박이 옛날에 뭐 선진금융한다고 또는 해외 투자한다고 또 국내에서 뭐 SOC 사유화한다고 해서 빼먹은 거에 비하면 아베는 정말 잔챙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베가 그동안은 발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화투 치면서 바보인 것처럼 초장에 막 밀어준 거야. 지금부터 밑장을 뽑아가지고 제대로 눈탱이를 봐버리려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연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스포트. 내가 이게 마지막 판이구나. 이 화토판 말고는 다음 판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지가 눈치를 챈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이 호구들을 한 절반씩이라도 이렇게 줘가면서 그 다음에 미래를 봤는데 이번에는 절반 없어. 탈탈 털어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덤비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장난입니다. 이거 20조도 장난이에요. 얘네들 추경을 700조를 넘게 했는데 20조 장난이죠. 네. 지금 이 추경에서 이렇게 확정된 것 말고 이제 보정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보정 예산.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 중에 250조, 우리 일본 돈은 25조 6,900엔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260조 원이에요. 우리 예산이 절반이 훨씬 넘는 돈이 있습니다. 와, 진짜 스케일 무섭다. 네, 무섭죠, 예산. 26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정 예산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예산들을 각 부처, 일본에 있는 19개 우리로 말하면 각 행정부죠. 여기에 나눠줄 수 있게끔 250조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19개 모든 행정부의 장관이 다 아베 똘만인 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당내에서도 계파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번엔 100% 아베 똘만이로만 꽉 채웠어. 장관들을. 이 장관들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250조 원의 추가 보정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나눠주는 거야. 각 부서마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예산이 있어요. 매력적인 체제 콘텐츠 소속. 이게 뭔 의미죠? 아니, 교통 담당을 하는 부서가 매력적인 체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1,000억 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 소유 지처를 보면 이게 뭔 돈으로 쓰는지 알 수가 없어. 네. 이제 우리 펑쿨 섹자에 있는 환경성 같은 경우에도 국립공원 안에서 온천지에서 하는 워케이션 추진 6억 원. 워케이션이 뭐죠, 여러분?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되게 좋아해. 아니, 우리도 한글 붙이면 못 알아듣는데, 일본 애들이 워케이션이래. 워크와 버케이션을 합친 말이래요. 그럼 워케이션이 뭐예요? 그랬더니,
온천이나 국립공원 같은 데 하도 손님이 안 오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행자 겸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워크홀리데이 보내듯이 여행자 겸 뭐 이런 사람으로 해갖고 온천에 놀러 와서 국립공원에 놀러 와갖고 거기서 청소하고 돈 받아가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어떤 그 새로운 근로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18개 부처에 250조 원을 말 그대로 이게 뭐에다 쓰는 돈인지도 모르는 예산으로 쫙 뿌릴 준비를 아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물론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는 일본의 업장은 100% 이해합니다. 지금 2달이 넘었는데 30%도 돈을 못 타가고 있어요. 네. 어? 지금 팩스가 거의 마비 상태야. 이제는 팩스를 넣으려고 해도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팩스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전화 회선이랑 이 시기에 인터넷 회선도 아니고 전화 회선이랑 팩스를 추가로 사는데 또 엄청난 사무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 팩스는? 와, 그 인프라 컴퓨터 전산으로 넘기는 그 인프라 그 비용이랑 똑같지 않나? 그 정도 되면. 일본은 그거를 전산화해서 컴퓨터로 해줄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회사들이 약해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하청지어서 외부에다 만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아베가 뿔딱지가 난 거야. 한국은 일주일 만에 97% 이상을 전부 다 지급을 했다는데 우린 2달이 넘도록 30%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계좌하고 연동이 안 되잖아요. 한국은 전부 다 신용카드를 쓰니까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꽂아주니까 막 쏙쏙 들어가고 그건 깡도 못하고 전부 다 소비로 다 들어가고 겁나 잘 된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좀 해봐. 그래서 아베가 들고 나온 정책이 마이카드, 그러니까 일본의 그 2016년도부터 만들어서 내보냈던 그 카드 있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카드. 마이넘버 카드에다가 국민들 계좌를 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이넘버 카드는 그냥 넘버야. 그러니까 이 넘버만 갖고 자기 확인을 해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그 신고를 이제 전신환이나 뭐 아니면 내가 지정한 이쪽에다가 일회성으로 붙여주고 끝나는데 아예 그 마이카드에다가 네가 쓰는 주 계좌 통장을 붙여. 그러면 내가 거기다 바로바로 싸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전 국민들한테 이걸 의무로 법령화해가지고 전부 마이카드 받게 하고 거기다 자기 계좌를 붙이라고 그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처럼 하고 싶으니까. 일본 국민들 70%가 반대를. 이 새끼들이 이거 돈 10만엔 준다고 사기치면서 남의 구작 빼다가 이제 니들 거기서 맘대로 막 뽑아가려고 그러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정책은 못하네. 70%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일본의 저축률이 낮다 그러잖아요. 왜 낮은지 아십니까? 저축률이 낮은 게 아니라 그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왜 낮은지 아세요? 일단 소득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통장을 온라인을 안 쓰고 통장을 지장 찍고 현장에서 면대면을 하느냐. 그러니까 온라인 카드나 온라인 송금을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면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나 은행이 내 지점은 알겠지만, 지점장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못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네. 자신들 GDP의 몇 배가 넘는 돈을 다 발행을 했어. 근데 그걸 외국에다 하나도 안 팔고 국내 은행에다가 전부 다 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국내 은행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예금입니다. 국민들의 예금을 담보로 해갖고 거기에다 채권을 판 거야,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예금주들은요,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채무를 줬어. 국채야. 국민의 일원은 이걸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지만 그 국채를 내 통장에서 이거를 담보로 해갖고 빌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만일의 경우에 재정 상태에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면 은행에 있는 일반인의 예금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빚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어이구.
맞잖아. 국채니까 국민들이 갚아야 될 돈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예금을 압류해가지고 그거를 국채 갚는 데 써버릴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어떤 국가가 그런 짓거리를 해라고 말을 하지만 일본은 이런 짓거리를 전쟁 전에도 했고 전후에도 했어요. 실제로 일본 국민들의 예금을 강제로 동원해서 뽑아먹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일본 국민들은 전쟁 전에 한 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전쟁 끝나고도 재건한다고 그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은행을 믿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으며 아베를 어떻게 믿고 거기에다 내 통장을 갖다가 연계를 시키겠어. 10만 원 받겠다고 했다가 내 전 재산을 다 퉁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영영 IT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드러나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 단순히 한국처럼 세금을 좀 덜 내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밝혀져 버리면 주민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주민세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 사이즈 20만 원인가? 한 명당? 그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은행 거래, 카드 거래, 뭐 가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월급쟁이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유리지갑이 된 거야.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달 주민세 명목으로 세금이 와요. 소득세라고 안 하고 주민세로 뜯어가는 것도 웃기잖아. 우리는 8,000원인가 내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주거를 하는 데 대한 비용을 내는 거야. 너 8,000원 내니? 나 5,000원 내는데? 나 5,000원인가 보다. 어. 5,000원인가 보다. 주민세 5,000원씩 두 번 내는 걸로 다인데 얘네들은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거의 소득세를 떼가는 거예요. 따지고 놓고 보면. 근데 그게 소득이 낮아져도 낮아지지 않아요. 이제 박제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높아지면 높아지지. 내가 가게를 했어. 500만 원씩 벌었어. 그래서 한 20만 원씩 저 주민세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가 망했어. 수입이 제로야. 근데 신고는 안 했어. 이번 코로나 같이 뭐 이런 상황이라서 나 지금 휴업해놓고 쉬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달에 하나도 못 벌었는데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 너무 웃긴 거는 잔고가 제로가 돼 있어도요 마이너스로 해서 세금이 빠져요. 그리고 수입이 들어오면 까버려요. 야, 놀라운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믿고 뭘로 국민들이 정부하고 화합을 해갖고 지금처럼 전자정부화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정부 처한테 줘가지고 각자 날려주는 거는 장관들 퇴직금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일감 몰아주고 그쪽에서 돈 벌어 먹어가면서 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쓰지만 자기 지역구에나 자기 정치적으로 연관 있는 자기 추종자들한테 돈 뿌리려는 수작 말고 그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베를 못 쫓아내는 겁니다. 왜? 아베가 이번에 추경을 700억 했어? 그럼 벌써 시골 면에 있는 건설회사 사장은 알아요. 야, 저 정도 했으면 나한테 조만간 한 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공사 하나 떨어지겠는데? 여지없이 두사달라. 그런 건 없다니까.
교부금 나눠주는 건 늦어도 이런 거 정부 예산으로 쪼개 쓰는 데는 정말 특화가 돼 있는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대체가 빨리 돼. 왜? 지진 관련된 예산이나 그게 났을 때 복구하는 업체들한테 이미 예산 배정이 다 돼 있거든. 근데 이런 코로나 같이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일어나면 이게 안 돼요. 거기에 별도로 들어갈 돈은 운영할 돈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러한 돈을 운영하는 데 대한 책임도 지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아. 이래서 일본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일본은 4차 산업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씨, 미안한데 일본 욕을 좀 하고 났더니 아까 좀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네요. 네. 저도요. 네, 지금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이 토착 외구 식기들은 빨리 이런 일본에 가서 정착해서 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